니체, 고난을 넘어 더 강해지는 법. 안녕하세요. 마음온도 사색연구소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종종 오해받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부드럽다라는 말과는 거의 함께 언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고난을 넘어 더 강해지는 것에 관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의 시기, 질병, 거절, 상실, 혹은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깊은 혼란을 지나고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세요. 음료 한 잔을 가져오셔도 좋고 어깨에 힘을 살짝 풀고 니체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시다. 이론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들 때 버티고 성장하기 위한 몇 가지 날카롭고 정직한 도구를 찾기 위해서요. 1. 니체. 차가운 괴물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인간. 사람들은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종종 이런 강렬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신은 죽었다. 혹은 모든 것을 미워하던 비관적이고 분노한 남자를 상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생각을 쓰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고난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편두통, 눈의 문제, 위장 통증,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작곡가 바그너와의 깨진 우정, 힘들었던 사랑, 그리고 기대만큼 풀리지 않았던 커리어도 있었죠. 결국 그는 매우 소박하게 종종 혼자 지내며 산길을 걷고 살아있는 동안 거의 읽히지 않던 책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니 니체가 고통을 말할 때 그는 와인 한 잔 들고 편한 의자에 앉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 안에서도 의미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니체는 바로 그런 니체입니다. 밈으로 소비되는 니체도 아니고 인터넷 명언으로만 존재하는 니체도 아닙니다. 고통이 마지막 말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텨낸 한 인간 말입니다. 2. 왜 하필 나야? 에서 이건 무엇을 위한 걸까로 첫 번째 전환. 먼저 여러분도 익숙할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거절당하거나 아프거나 관계가 끝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인생이 나를 미워하나?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작지만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왜 나야에서 이건 무엇을 위한 걸까로. 니체는 삶이 공평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좋은 뜻이야 같은 위로로 우리를 달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 삶은 잔인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고통을 완전히 피하지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이 말은 고통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성장하라고 도전받고 있을까? 니체는 삶을 더 예쁘게 꾸미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일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는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더 정직해질 수 있는가? 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흡수하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3. 비참함인가? 근육인가? 권력 의지라는 생각.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권력 의지, 흔히 힘의 의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때로 무섭게 들립니다. 마치 모두가 타인을 지배하고 독재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훨씬 더 인간적인 의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힘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성장하려는 내적 추진력, 확장하려는 힘, 한계를 넘어서는 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는 힘입니다. 흙을 밀고 올라와 태양을 향해 자라는 식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식물은 연설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밀고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밀어 올리는 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실패 후에 회복하려는 마음, 상처받은 뒤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몸과 마음이 지쳐도 끝까지 가려는 고집스러운 결심. 니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난은 힘의 의지가 일할 재료를 준다고요. 이건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무게가 없고 저항이 없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와 저항이 있으면 근육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전이 없으면 내면의 힘은 부드러운 채로 시험받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 진짜 도전이 있으면 우리는 예전의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체는 모든 고통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어차피 삶은 고난을 보낼 것이다. 그때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 고난에 짓눌릴 수도 있고 네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훈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비참함인가 근육인가 같은 무게 다른 사용법. 4.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혹은 최소한 함께 일하라. 니체의 가장 아름다운 생각 중 하나는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라고 불립니다. 뜻은 운명을 사랑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고통을 억지로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좋아. 직장을 잃었네. 최고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다른 과거를 바라며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 일어난 일을 가능한 한 큰 힘과 창의성으로 마주하겠다. 나는 운명을 단지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걸 사용하겠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말 원했던 직장에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부끄럽고 자신이 의심스럽고 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니체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 아프다. 그래,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거절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 하는 대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 만약 내가 이 운명을 사랑하기로 한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까? 여기서 사랑은 일어난 일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싸우는 걸 멈추고 그걸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더 갈고 닦기, 나만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나에게 더 맞는 곳에 지원하기, 혹은 내 가치를 한 회사의 평가에서 분리해내는 연습하기.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해볼 수 있는 작은 마음 연습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도 떠올리면 아픈 인생의 고난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어떤 신비한 이유로 내가 이 경험을 훈련의 일부로 선택한 거라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려는 걸까? 정말로 내가 선택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나는 운명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나는 이 운명과 함께 일하는 창조자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달콤한 포장이 아니라 강하고 창조적인 수용입니다. 5. 영혼 회귀. 가장 급진적인 사고 실험. 니체는 철학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가장 강렬한 사고 실험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악마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사소한 디테일까지 그대로 똑같이 다시 또다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체 자신도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내 삶이 지금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제발 안 돼가 나오나요? 아니면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라도 내 삶을 그래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도 라는 속삭임이 들리나요? 니체는 이 사고 실험으로 우리를 잠에서 깨우려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양심적으로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지? 이 말은 고통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과 두려움 속에서 몽유병처럼 걷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성장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작아진 채로 머무는 핑계로 쓰고 있는가? 이 아이디어는 부드럽게 적용해도 됩니다. 평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만 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 하루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할까? 나는 타인에게 이렇게 말할까? 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자책할 이유가 아니라 방향을 조금 조정하라는 초대입니다. 6. 원한을 넘어 고통이 나를 쓴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니체는 원한 또는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자라는 깊고 시고 쓴 감정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 나는 평생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하고 속으로는 남들도 불행해지길 바랄 거야. 원하는 고통이 내 안에 남아 변형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세상은 나한테 빚졌어. 내가 고통받으니 이제 나는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하거나 잔인해도 돼. 니체는 이것을 정신의 가장 위험한 독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고통이 현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 현실입니다. 하지만 원한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고통음을 넘어서는 대신 우리는 고통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원한을 창조로 바꾸라고 초대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했나요? 그들의 인정에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혹한 환경에서 자랐나요? 지금의 나와 누군가를 위해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과소평가 당했나요? 씁쓸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불의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 맞서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이 문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게 하자는 뜻입니다. 나는 잘못당했어. 상처를 인정합니다. 느낍니다. 애도합니다. 그리고 니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넘어섭니다. 그 에너지를 새로운 무언가로 빚습니다. 프로젝트, 습관, 관계, 삶의 태도.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무언가로요. 그것은 아주 다른 종류의 강함입니다. 7. 너 자신이 되어라. 고난은 거울이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겉으로 들으면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나 아닌가요? 하지만 니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의 진짜 깊이보다 훨씬 얕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쁘게 이런 사람이 되려 하죠. 부모가 원했던 사람, 문화가 보상하는 사람, 두려움이 허락하는 사람. 반드시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니체에게 고난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진짜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창작의 꿈이 부서졌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그 꿈이 계속 돌아온다면 그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지위나 칭찬을 잃었을 때 가장 아픈 것이 지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과 단절된 느낌이었다면 그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고난을 통해 상처만 더 선명하게 보는 대신 너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니? 니체는 우리에게 그를 복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복제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각자가 시간, 노력, 투쟁에 의해 깎여나온 고유한 형태가 되길 바랍니다. 매끈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던 내 일부는 무엇이었나? 어떤 욕망, 가치, 비전이 상황이 무너져도 계속 돌아오나? 그게 어쩌면 여러분이 되어야 할 나의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8. 실전형 니체 프레임워크. 힘든 시기에 써먹는 4단계 체크인. 지금까지 우리는 큰 아이디어들을 살펴봤습니다. 힘의 의지, 아모르 파티, 영혼 회귀,
원한 vs 창조. 너 자신이 되어라. 이제 이것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실전 프레임워크로 바꿔봅시다. 니체식 4단계 체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적어두셔도 좋아요. 1단계. 고난을 정직하게 이름 붙이기. 축소하지도 말고 별거 아니야. 괜찮아야지. 과장하지도 말고 이건 모든 것의 끝이야. 그냥 단순하게 말로 적어보세요. 이 직장에서 떨어졌다.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 이 관계가 끝났다. 내 미래가 막막하다. 꾸미지 말고 담백하게. 이게 니체의 정직함입니다. 가식도, 가짜 긍정도, 부정도 없습니다. 2단계.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이야기 내려놓기. 그 다음 마음이 자동으로 덧붙이는 추가 이야기를 알아차립니다. 이 일이 생겼으니 난 절대 성공 못해. 그들이 날 헛했으니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고통받으니 세상이 나를 미워해. 니체는 말할 겁니다. 그래, 억울할 수 있다. 삶은 불공평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오직 피해자로만 보면 나는 스스로를 작은 배역에 가둬버린다. 그러니 이렇게 묻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인 것 외에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또 누구일 수 있을까? 나는 배우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고통 너머로 확장하는 겁니다. 3단계. 이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묻기. 이제 아모르파티와 힘의 의지를 가져옵니다. 이 고난이 성장의 원재를 하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빚어낼 수 있을까? 거절, 더 나은 실력, 더 선명한 방향, 새로운 길. 질병, 더 깊은 공감, 에너지의 지혜, 새로운 우선순위. 배신, 더 건강한 경계, 더 분명한 가치, 더 큰 자기존중. 실패, 새로운 전략, 더 큰 겸손, 더 강한 회복력. 이게 일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4단계. 자기 극복의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기. 니체가 자주 말하는 것은 자기 극복입니다. 나를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조금 넘어서는 성장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절망이 아니라 힘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 용기 내서 이메일 한 통 보내기, 침대에만 있고 싶을 때 짧게 산책하기, 내가 잘못한 곳에서 사과하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20분 집중하기, 두렵더라도 나를 소모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기.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사람을 바꿉니다. 그게 자기 극복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종이 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격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니체는 거칠지만 여러분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내기 전에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니체의 글은 날카롭고 강렬하고 때로는 거칠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강한 언어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니체의 생각을 쓰기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만 가져오면 됩니다. 삶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 것, 고통을 낭비하지 말 것, 원한에 잠기지 말 것, 의미를 창조할 것, 너 자신이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친절함과 인내로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니체를 아주 강한 PT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투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제시한 훈련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해진다는 것은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여러분의 이야기 전체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고난을 통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걷자는 초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온도 사색연구소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기 위해 존재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기 위해 내가 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꼭 필요한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고난이 스승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열려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너 자신이 되어 가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